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숙제가 88까지였죠. 네, 특별하게 뭐 설명할 게 없어서 네, 질문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좀 풀다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수분포표를 좀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뒤에 남은 거를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8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12번. 70쪽에 12. 71쪽에 18번. 71쪽에 18. 71쪽에 19, 20. 71쪽에 19, 20. 19, 20 맞죠? 네. 또 82쪽에 20번. 82쪽에 82쪽에 20번. 네. 88쪽에 9번이요. 88쪽에 9번. 저 86쪽에 17번. 잠시만요. 88쪽에 9번. 82쪽에 17번이요? 86쪽. 6쪽에 17번. 17번. 83페이지에 6번이요. 83페이지에 6번. 입체로 가니까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죠? 네, 여기. 88쪽에 12번이요. 88쪽에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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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됐어요? 시작을 해볼까요? 첫 문제가 어디부터야? 첫 문제가 앞에 있지 않았었나? 첫 문제가 얘부터인가요? 12번? 자, 요건가요? 그러면은 우선은 색칠한 부분에 둘레 구하라고 그랬어요. 둘레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를 구하면 네, 그러면 그게 4개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요 하나를 구하시면 되는데 선을 이렇게 이어 주시겠죠.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밑변이 있으니까 얘가 정삼각형인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도가 60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30도죠. 밑에가 60도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도 여기가 30도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해도 정삼각형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도 30도라는 거 그냥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9인 네, 그리고 각도가 30도인 그러니까는 2파이 곱하기 9 곱하기 360도분의 30도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게 4개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뭐 18 그냥 약분하면은 20이죠. 공 하나도 없앨 수 있고요. 2도 하나 약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6파이. 자,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을 좀 생각하셔야지만 네, 풀 수가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이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좀 보이는 게 조금 어려워서 쓸 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번, 19번, 20번 18번은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R, 5R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모양의 두 트랙이 있다. 근데 정우와 동우가 두 트랙에서 만나는 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정우는 작은 트랙을 1분의 80의 속력으로, 동우는 큰 트랙을 1분의 100의 속력으로 돌고 있다. 이때 정우와 동우가 돌기 시작하여 각각 몇 바퀴씩 돌고 난 후 처음으로 다시 출발점에서 만나는지를 구하라. 다시 만난다고? 자, 뭐 정우가 돈다는 거는 여기를 돈다는 얘기죠. 동우가 돈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둘레를 우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둘레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둘레에 나와 있는 게 몇이니? 얘는 2파이 곱하기 2R이 될 거고, 이게 정우,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5R이 동우. 자, 그래서 얘가 4파이R이 될 거고, 얘는 10파이R이 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정우는 작은 트랙을 1분의 80의 속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분에 80m 가고, 그 다음에 동호는 1분에 100m로 가. 네, 100m로 가고. 그래서 몇 바퀴 돌고 난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냐. 80, 100. 그러면 얘가 거리죠. 거리면 처음 다시 출발점에서 만나는 거. 1분의 80이면 1초에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나? 분으로 해야 되나?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72페이지 18번. 자, 보자. 분은 4를 바퀴수까지 곱해야 돼. 지금 뭐 이렇게 하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분을 이제 뭐 1분에 80m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얘가 돈 바퀴랑 지금 정우가 돈 바퀴랑 동우가 돈 바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퀴 수를 지금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A, B 자 이렇게 바퀴 수를 정해 놓고요. 그러면은 얘가 두 개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정우가 총 돈 거리, 그 다음에 지금 얘는 10파이R 곱하기 바퀴수를 해주면 얘는 동우가 총 돈 거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 1분의 8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타내고 있는 시간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x라고 두면은 네, 그러면 얘를 총 거리에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네, 얘는 80으로 나누면 그게 정우의 시간이 나오는 거고, 얘를 100으로 나누면은 네, 그러면은 동호의 시간이 나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두 개가 어차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아요.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20분에,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갔으니까 얘가 지금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요식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다. 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약분을 하면 20분의 파이 r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약분을 하면 10분의 파이 r b가 되는데 얘 시간이 같아야 된다. 네, 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자, 파이 r은 없어질 거고, 얘도 약분이 되니까 2만 남을 거여서 2를 넘겨주면 a는 2b.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여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몇 바퀴냐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얘가 a 바퀴였고 이게 바퀴수였잖아요. 얘가 b 바퀴였는데, 네, 지금 a가 2b니까 얘가 2b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여서 정호는 2바퀴를 돌고 동호는 1바퀴를 돌면, 네, 출발점에서 다시 만난다. 동호는 1바퀴. 그래서 식 쓰는 게 조금 어려운, 네,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해는 좀 돼요? 네. 한 바퀴에 바퀴수를 곱하면 전체 바퀴고, 그거를, 네, 분으로 나누면 시간이 같아진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너네들한테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최상위 문제보다? 그죠?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네, 19번에 나와 있는 건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이 1인, 이거를 반지름이 8cm인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둘레를 따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 원이 지나간 자리에 넓이 구하라 그랬네요. 자, 우선은 돌아간 걸 표시를 해야죠. 자, 돌아간 걸 표시를 할 건데, 얘가 뭐 쭉 돌겠죠? 이렇게 쭉 갈 거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수직인 부분은 항상,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을 지나서 쭉 돌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자리에서 요 점을 기준으로 곡선이 생기는 거죠. 얘도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직사각형 부분에 곡선이 생기는 거고, 얘도 요 점을 기준으로, 네, 꼭지점을 지나가면 이렇게 곡선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얘는 공면을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네, 요 자리가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직선 따라간 부분만 직선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각도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얘가 직각으로 나타냈고, 네, 지금 여기에서도 꺾인 부분은 직각이 될 거고, 여기도 직각이 될 거야. 자, 여기는 90도고, 여기도 90도죠. 그러니까 남은 게 합쳐서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는 120도. 그러니까 이
부채꼴 모양 요 세 개를 합친 건 360도가 아니죠. 네, 지금 세 개를 합치면 그러면은 3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80 더하기 120을 해서. 그래서 번호를 매겨보면 요 세 개를 합쳐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1번을 먼저 정리를 하면 반지름이 얘는 2죠. 네. 원의 반지름이 1이었죠. 네.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2여서 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300.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4도 약분하고 네, 그러면 4, 9, 36이고 3도 약분하고 그러면 3분의 10파이 네, 1번을 구한 거는 3분의 10파이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직사각형을 2번이라고 할까?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번은 뭐 간단하죠? 높이가 2니까요. 네, 그러니까 16 곱하기 2가 되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32. 네, 요거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가 있죠? 얘를 3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을 구하면 되는데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야죠. 근데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10이고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이 8이고 각도는 60이니까 네, 요걸 식으로 쓰면 얘는 100파이 곱하기 6분의 1이고 자, 얘는 64파이 곱하기 6분의 1이고 그래서 6분의 1로 그냥 묶어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100에서 64 뺀 거죠? 그래서 36파이가 되는데 약분하니까 6파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1, 2, 3번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네. 1번이랑 3번만 더하면 되니까 얘는 3분의 18이에요. 3분의 18에 3분의 10 더한 거니까 3분의 28 플러스 32. 네. 요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니네가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었던 건 요건 헷갈릴 수 있었겠죠. 요 자리가 90도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인데 직선으로 갔으니까 9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꺾이는 부분이 있었어도 어디까지를 꺾여야 되냐 그거를 고민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평각인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은 게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어쩔 수 없이 90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라서 구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쓰시고 계신가요? 넘어가도 아직 쓰고 있어. 넘어갈까요? 자, 넘어갈게요. 자, 20번으로 하겠습니다. 옆에다 써놔서 위에다 풀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잘라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 그랬고, 이거 6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30도니까 2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도 30도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60도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정삼각형이 보이죠? 네. 그러면 얘는 여기랑 같겠네요. 요거를 1번이라고 먼저 할까요? 네, 자, 그렇게 놔두면 이제 1번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번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정삼각형을 빼면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높이를 알아? 문제를 더 읽어봐야 되나? 우선은 접었다 그랬구나. 자, 접었으니까 요 길이가 6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나? 1학년 과정으로 여기는 3이라고 해도 높이를 모르잖아. 얘는 높이가 필요하잖아. 1학년 과정으로 높일 수 있는 거야? 네. 어쩐지 1학년 과정을 풀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군요. 자, 뭘 생각할 거냐면 이 상태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과정을 좀 알아야지 그거를 좀 이용해서 밑변과 높이 그리고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3학년 과정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요 AOC 삼각형의 이 넓이랑 OBC 삼각형의 요 넓이가 같다는 거 혹시 알아요? 네. 밑변의 길이가 지금 똑같고 높이를 모르는데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요 부채꼴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뺄 필요가 없어요. 부채꼴을 통째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네, 없는 거여서. 자, 그래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각도가 60이고 반지름이 6이니까 네, 36파이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360분의 60이어서 그래서 6파이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좀 2, 3학년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넓이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여서 자, 요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크게 쓸 건 없죠? 네. 넓이가 같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식을 쓸 거는 별로 없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입체 도형으로 가고요. 어디야? 20번부터요. 자, 20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20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을 직선 L로부터 5cm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다. 이때 생기는 회전체를 원의 중심 O를 지나면서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르래잖아요. 네, 회전시킨 다음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이제 이거 회전하면 도넛 모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옆으로 잘랐다 그랬으니까 그냥 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큰 원이 있고 네, 여기가 지금 회전시킨 거였는데
작은 원이 있어서 회전축을 그리면 또 이상해지는구나. 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르면 이 모양이 이제 보여야 된다. 자, 요 얘기고 요 자리가 여기서 원의 중심이 되겠죠. 네. 요 길이가 5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면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넓이에서 얘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반지름이 9고 그 안쪽이 반지름이 5니까 그래서 81 마이너스 81 파이 마이너스 25 파이.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서 빼면 몇이야? 6이고 56 파이.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모양을 생각할 수 있냐. 네. 그래서 도넛 모양을 수직으로 잘랐다. 회전축에. 그걸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3번 요 그림 모양은 이해했어요? 23번은 그림 모양 이해하고 답 맞춘 거예요? 네. 아닌 사람들 없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얘랑 얘가 쉽게 생각하면 위에 있는 모양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 원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위에 것만 봤을 때. 그래서 얘를 접으면 요 모양이 겨냥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윗 모양은 요 모양이어야 되고 밑에 모양도 지금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죠. 얘도 여기가 부채꼴이고 원이 있는 거여서 얘도 모아봤자 네, 겨냥도를 그리면 요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위아래 모양은 원뿔의 옆넓이 모양이 돼야 되고 가운데는 통이어서 네, 5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최고 수준으로 가나요? 네, 6번. 6번은 뭔가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 위에 세 점 A, B, C가 있는데 O, A, O, B 이게 2고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그쵸? 네, A, O, C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부채꼴 A, O, B랑 A, O, C A, O, B랑 A, O, C 네, 이거를 전궤도의 옆면으로 하는 원뿔을 각각 P, Q라고 할 때 원뿔 Q의 원뿔 Q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자, 뭐 각도는 구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얘 반지름이 3이라 그랬으니까요. 여기에 지금 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Q가 얘잖아요. AOC가 Q인데 거기에 반지름이 얘가 3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거의 호가 9파이가 9파이래. 6파이가 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중심각이 2라 그랬으니까 요거의 호는 4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하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의 반지름은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얘는 8파이가 되겠죠. 얘의 2배니까. 네, 그러면은 호도 2배가 되니까 8파이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선 얘는 필요는 없죠. 원뿔 P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냐고 그랬으니까 이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려보니까 곰돌이네. 네, 그려보니까 곰돌이 모양이 됐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넘어갈까요?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뭐 있나? 어디 17번이요. 86페이지에 86페이지에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져 있다. 이 그릇에 꼭 맞는 굴을 넣어 꺼내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나왔다. 이때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우선은 근데 요 말만 알면 우리는 솔직히 구할 수가 있죠. 그릇에 꼭 맞는 굴을 넣었다 꺼냈다는 얘기니까 구가 여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B를 알고 있지 않아? 이거 부피비 알고 있어요? 네, 원볼이랑 구랑 원기둥의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죠. 원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그게 1대 2대 3인데, 자, 한마디로 원기둥은 그러면 3배란 얘기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양이 뭐예요? 네, 원볼의 부피 양이 남았겠죠? 네, 그러니까 3배 하면 되겠죠? 근데 밑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3등분 했다고 생각하면 4가 2개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높이가 지금 10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12가 얘 지름이랑 같다고 또 문제에서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6이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저 부피비를 알고 있냐? 네, 이것만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다음은 9번이랑 12번 이거 2개 하면 돼요. 9번은 뭔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도형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 부피를 구해라. 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회전 시킬 때 회전체의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그려보면 되겠죠? 대칭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돌아가고 위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다. 네, 뭐 그려도 좀 복잡하네요. 네, 자, 그래도 복잡한데 이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전체 부피를 구한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빼야 될 거는 우선은 전체를 먼저 구하면 전체의 반지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5죠. 네, 그리고 높이가 7이에요. 네, 그래서 밑면이 25파이가 되고 높이가 7인 게 전체 부피가 됩니다. 자, 계산은 뭐 이따가 하면 되니까 여기에 지금
요 원기둥이랑 요거 먼저 할까요? 요 원기둥을 먼저 빼고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위에 원기둥을 2번이라고 해서 1번, 2번을 이제 구해서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니까 밑넓이는 파이고 높이가 3입니다. 네. 그래서 3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3에서 7만큼이니까 높이가 4죠.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곱하기 4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 계산해야죠 이제. 자, 그래서 곱해주시면 네, 7호 35에 그 다음에 7이 14니까 175파이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파이 그래서 175파이 빼기 39파이 자, 그래서 빼주면 6이 될 거고 136 네, 2번이 답이 되겠죠. 선생님, 저 내일 수업 여기서 좀 일찍 와도 돼요? 응? 좀 일찍 와도 돼요? 내일 일찍 올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되죠. 그렇게 많아서. 아, 많아요? 당연히 되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자, 옆에 문제로 갈까요? 12번. 뭐 12번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어차피 건널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건널비 구하면 될 거고.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하나 나왔죠? 요거 하나 건널비 구하면 될 거고. 반지름이 8이니까. 네. 64파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옆넓이 왼쪽은, 자, 지금 그냥 반지름 곱하기 모선 곱하기 파이가 옆넓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6이고, 그 다음에 모선이 20이고, 거기에 파이에 빼기, 이 점선의 옆넓이는 빼야 되는 거니까, 걔는 반지름이 4고, 모선이 5니까, 이게 왼쪽의 옆넓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얘도 반지 똑같죠? 16 곱하기 20. 그리고 쟤를 빼면 얘는 뭐야? 반지름이 8 곱하기 10.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80이고요. 얘 어차피 두 개 같은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640파이고요. 두 개 한꺼번에 하고 얘는 20에다가 80이니까 100파이죠?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540 더하기 80이에요. 그러니까는 620파이. 네. 3번이 답이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간략하게 쓰는 거겠죠? 됐나요? 네. 자, 우선은 지금 35분 좀 넘었네. 3시까지 좀, 그 다음 89페이지부터 좀 풀고요. 3시부터 이제 도수분포표. 네, 부분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하는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서는, 네, 지금 1학년 2학기 때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 통계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안 나와요. 네, 많이 나오지 않는 네,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나 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3학년 2학기 때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모르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때 공부하셔도 솔직히 늦지 않는 네, 그런 단원이어서 네, 비중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줄기와 잇그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기를 보통 이제 10으로 정하죠, 우리는. 2불 1로 정하고. 근데 이제 단위가 100으로 넘어가면 줄기가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숫자의 값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변량이라는 게 나오죠? 네, 변량은 뭐, 성적, 키, 몸무게 등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뭐 어렵죠? 그냥 무언가 조건을 주어주면 그냥 각자의 점수, 네, 각자의 값,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량이다. 그래서 변하는 값. 그러니까 점수가 각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다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은 당연히 점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근데 서로 다른 거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줄기와 잇그림. 줄기는 잎을 이용하여 자료를 나타내는 그림. 뭐. 근데 초등학교 때는 줄기와 잎을 원래 안 배우나? 나 그거 궁금하긴 한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아, 안 배워? 줄기와 잎을? 자, 그래서 줄기와 잎 그림을 나타내는 방법. 1번 문제를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1번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문제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은진의 반 학생들이 작년 1년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해 나타내는 줄기와 잇 그림이다. 다음 중 옳은 거. 1년 동안 책을 33권이나 읽어? 이 정도 읽어요? 네, 책을 안 읽지 않나? 이 정도? 야, 전체는 자 20명이다. 그러면 이거를 세야죠. 얘는 4명이고 얘는 5명이고 얘는 6명이고 3명이어서 다 더해보니까 18이죠. 네, 1번 20이 아니라 18이다.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1이다. 그런데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6명인 2죠? 네, 그래서 틀렸다. 읽은 책이 21권인 학생은 3명이다. 21권인 학생이 얘랑 얘죠? 네, 2명이죠? 그래서 틀렸고. 읽은 책이 10권 이하인 학생은 4명이다. 10권 이하는 10권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5명이 되는 거겠죠? 네, 틀렸죠? 변량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6번째 변량은 20이다. 그럼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네, 22가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기와 잎을 가지고 뭐 표시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 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을 표현할 때는 지금 여기처럼 가장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쓰시면 된다. 자, 그 얘기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되는 애들은 따로따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줄여서 하나라고 표시하시면 안 된다. 네, 자,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게 이제 줄기와 잎에서 한 얘기고요. 네, 그 옆에 이제 도수분포표. 자, 요걸 얘기하겠죠. 자, 도수분포표는 이제 계급이 있고요. 계급의 크기가 있고요. 계급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도수가 있고, 도수분포표가 있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뭐, 요 표를 보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계급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하나하나들이 다 계급이죠. 네. 자, 그래서 계급은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계급이고, 당연히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이 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40에서 44, 44에서 48.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몇씩 늘어났어요? 4씩 늘어났죠? 네,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몇이냐? 그러면 4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44에서 40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에 계급을 빼주면 된다.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으로. 그 다음에 또 계급 값을 이제 알아야 되죠. 계급 값은 이 가운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양쪽에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봐도 가운데가 40인 거는 보이니까, 네. 계급값은 42겠고, 얘는 46이고, 얘는 50이고, 얘는 54라는 거,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의 용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수를 다 보시고, 네, 총합이 몇이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11 더하기 14니까 25. 네, 이렇게 총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한, 자두의 전체 개수가 그래서 가는 25. 무게가 48g 이상인 자두, 48g 이상이면 여기서부터 이 위에겠죠? 12.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은 얘가 제일 작죠? 네, 그러니까 54.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라 그랬으니까 단위까지 붙여서 써야 되겠죠? 12개, 이렇게. 얘는 그램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 그러겠어요? 퍼센트 구하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상대도수 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얘 지금 퍼센트를 구하라 그러면 25분의 6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분을 해주시면은 2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상대도수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도수로 나타내면 그냥 전체분의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해주시면 돼서 0.2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상대도수 할 때 이 내용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각자의 상대도수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1이 된다. 이런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막대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막대 그래프와의 차이는, 막대 그래프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모양을 표시하는 거고, 얘는 그 계급의 그 한 칸 한 칸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징을 아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뭐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눈에 누가 제일 높은지 누가 제일 낮은지 알아보기 쉽다. 네,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의 특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넓이 구하는 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넓이 구하는 식은 얘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넓이를 알 수 있는데, 보니까 가로가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대로 계산하면 얘가 가로가 2였다면 원래는 2 곱하기 높이 해서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걸 불편하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높이를 어차피 2로 다 묶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계급의 크기가 2니까 2 더하기 여기 개수대로 그냥 쓰면 3 더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쟤는 몇 칸이야? 9 더하기 7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값이 여기서 뭐랑 같아요? 도수의 총합이랑 같아진다. 한마디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하면 전체 넓이가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죠.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그냥 이 그림으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히스토그램에서 계급값을 전부 다 표시를 하시고, 그 계급값을 바닥까지도 표시를 하시고, 계급이 없는데도,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어주면, 그러면 요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된다. 자, 여기에서도 알아야 되는 게 도수분포 다각형도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똑같냐 했으니까 색칠되어 있는 걸 색칠 안 되어 있는 얘랑 얘가 합동이다. 네,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빈자리에 전부 다 이렇게 메꿔주면 그러면 넓이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넓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다. 그럼 문제를 푸실 때에는 넓이 구하라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와 있어도 히스토그램 넓이 구하는 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뭐예요?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뭐죠? 이거 어떨 때 사용해요? 왜 조용해? 왜 조용해? 이거 어떨 때 사용해?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히스토그램은 알아보기 쉽다 그랬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겹쳐서 보기 쉽다. 네. 그래서 겹쳐서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렇게 이제 인원수로 나와 있는 거에선 도수분포 다각형을 겹쳐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반을 1반, 2반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인원수가 똑같이 뭐 30명이어야지 겹쳐서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뭐 인원수가 뭐 하나는 30명인데 하나는 25명이면 겹쳐서 보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을 계산할 때는 뒤에 배우는 상대 도수로만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퍼센트가 누가 더 많냐 적냐 이런 거를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서 뭐라고 도수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해도 안 돼도 네네 요거는 의미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도수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알아본대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은 이게 다죠. 또 뭐가 있나? 아, 찢어진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역시 여기서 다시 찢어진 게 나오죠? 네. 찢어진 게 나오면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네, 찢어진 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세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없죠. 네, 자, 네. 세셔야 돼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어요. 네,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다 세야 되고 그러니까 세는 것만 실수를 안 하시면은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실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단어이에요. 네, 이 단어는. 더하기 빼기 하다가, 저도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실수가 많거든요. 니네들 얼마나 많겠어. 여기 실수하는 부분에서. 평균 구하고. 근데 옛날엔 평균 구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평균 구하는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평균 다 구하라 그랬어. 그냥 표 하나 주고. 네. 그러면 그거 다 더해야 돼. 계급값은 또 소수로 나와. 네, 막 21.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평균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행히 사라져서 네, 그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자, 우선은 뭐 그 정도네요. 네. 비교하는데 사용했다. 뭐 그 얘기 아까 한 거니까 할 얘기 없어요. 자, 뭐 여기는 그 정도까지만 나오고 최고 이걸로 넘어간 것 같고 여기까지 설명해야죠. 상대도수와 상대도수 분포표. 네. 그래서 상대도수는 이제 퍼센트에 곱하기 100을 하기 전이 네, 상대도수가 되고 네, 분모는 전체 인원수고 분자는 계급의 도수다.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상대도수의 특징은 네, 계급의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였고 그 다음에 다 더하면 무조건 항상 최대는 1이다. 1은 100%를 말하는 거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식 3개를 다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네, 도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도 이용하시고 네,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도 이용을 하시고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푸는 방식이 있죠? 네. 정비례하다는 걸 이용하면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거 배우셨죠? 안 배웠나? 네, 안 배웠어요? 상대도수랑 도수 정비례하잖아. 네. 그래서 정비례하는 걸 이용하시면은 가장 적은 인원의 상대도수가 몇인지 확인만 하시면 그러면 그냥 그거에 배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 이런 거죠. 가장 큰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먼저 나와 있는 거 보면 인원수를 다 더해 보니까 네, 지금 몇이에요? 13이니까 여기가 7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상대도수도 여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도수는 가장 작은 인원인 20분의 1을 해가지고 네, 10분의 1이니까 0.1이라는 걸 확인하신다면 네, 한 명일 때가 0.05라는 걸 아니까 그거에 배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0.15, 그 다음에 0.3, 0.35, 그 다음에 0.1, 그래서 다 더하면 1,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나 구하라고 해도 어차피 다 구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계급의 가장 큰 도수의 계급의 상대 도수는 0.3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 공식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네. 가장 작을 때의 상대 도수가 몇이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해야 되는 건 한 명일 때나 두 명일 때 네,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뭐 5명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를 구하시면은 정비례하니까 배수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 답만 써도 돼요. 네, 자,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A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수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도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인원수가 있으면 그냥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네, 지금 8명이죠. 그러니까 0.1일 때 4명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0.05일 때는 2명이라는 걸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낸 게 5배니까 얘는 10명이고 그 다음에 얘는 4명이고 얘는 2명이고 자 40명이 돼야 되니까 네, 자동적으로 뭐 얘를 구하든 얘 구하든 요걸 구하든 뭐 마음대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 더해보면 0.3, 0.5, 0.6 그러니까 얘가 0.4예요. 네, 0.4가 됐으니까 네, 16, 16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문제에서는 어느 특정한 거를 구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표 다 구하시는 게 맘 편히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네. 그냥 다 구해놓고 어차피 물어보는 게 한두 개만 물어보지 않잖아요. 문제가 여러 가지 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다 구해버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5번. 저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거니까 저렇게 풀라고. 자, 또 없네요. 네. 그 정도가 얘기해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이제 설명을 우리는 다 한 거고요. 이제 문제만 남았습니다. 네, 문제만 많이 푸셔야 되는데, 오늘 숙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남은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겁나게 많아요.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면 30페이지야. 거기에 몇 개 빼면 한 25페이지 되겠지? 자, 25페이지를 오늘 지금 이제 한 40분 나왔는데,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레벨 2 입체도형 레벨 2 요거는 뺄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앞에 입체도형은 95쪽까지를 먼저 숙제를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를 다시 또 숙제를 낼게요. 그리고 오늘은 통계를 먼저 풉시다. 네. 그래서 104부터 야, 여기까지 하면 많지? 네. 아, 근데 최고 수준 다음 시간 푼다고. 고난이도 다음 시간 푼다고 해야 되나? 104부터 113까지 해야 되겠는데, 오늘? 네. 104부터 114까지. 숙제는 95까지랑 104부터 113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우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숙제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는 시간에 이제 다, 네, 끝까지 해야 되는데, 다 못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입체도형 레벨 2 뺀 거랑 다음 시간에도 이 통계 레벨 2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레벨 1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더 하면 좋고, 네, 못하면 거기까지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할게요.